여러분,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즐기고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보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장면을 런던에서 열린 세계 관광 박람회에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 가슴속에서 새로운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런던 교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면 새로운 문화를 탐구하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건 12살 때 친구가 추천해준 K- 드라마 덕분이었죠. 드라마 속 서울의 활기찬 거리,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고즈넉한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어요. 주인공들이 먹던 맛깔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가족 간의 이야기는 저를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저기는 어떤 곳일까? 궁금증이 커지자 저는 K-팝을 듣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식을 따라 만들어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알아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고 한국에 가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 저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런던에서 열린 세계 관광 박람회였어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 부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부스를 찾았어요.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한옥을 연상시키는 부스 디자인이 인상적이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체험이, 다른 쪽에서는 전통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있던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코너. 그곳에서 저는 진짜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붓과 먹을 사용해 한글을 써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붓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에서 새로운 꿈을 품은 소녀가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캘리그라피 체험 코너에 앉자마자 제 눈앞에 놓인 도구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먹과 손때 묻은 붓, 그리고 빈 서체 연습판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공기에는 잔잔한 먹물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고 그 옆에서 한국 전통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한글은 붓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한국에서 온 캘리그라피 예술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은 마치 저를 이 신비로운 한글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가이드 같았어요. 저는 붓을 손에 들었고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구에 긴장한 제 마음이 붓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번 써볼까요? 예술가의 안내에 따라 저는 처음으로 소피아라는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스며드는 먹물의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 어색했지만 하나씩 글자를 완성해 나갈 때마다 제 안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와,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방문객들도 캘리그라피 체험을 즐기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여기 내 이름 봐. 라며 친구와 자랑하는 목소리, 한글로 사랑이라고 썼어 라며 서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붓을 움직일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붓의 힘 조절에 따라 굵기가 달라지고 먹물의 번짐이 생동감 있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저를 깊이 매료시켰어요. 예술가는 제 글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한글이 가진 직선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도전한 한글 캘리그라피에서 작은 칭찬을 받으니 마치 제가 진짜 예술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캘리그라피를 끝내고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스 안은 따스한 조명 아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고 있었고, 옆에서는 김치 체험을 마친 사람들이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참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엠마는 옆에서 이미 체험을 마치고 한글로 적힌 자신의 이름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소피아, 너도 봐봐. 우리 둘 다 한글로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 진짜 멋지지 않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로 적힌 제 이름은 낯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선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체험을 마친 후 엠마와 저는 한국 부스의 다른 코너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전통놀이 체험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 같은 놀이가 소개되어 있었고, 부스 중앙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윷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거 해보자. 내가 어릴 때 비슷한 게임을 한 적 있는 것 같아. 엠마의 손을 잡고 윷놀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은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고풍스러웠고, 그 위에 4개의 윷과 윷판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게임은 아주 오래된 한국 전통 놀이입니다. 4개의 윷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말판 위의 말을 움직이면 됩니다. 운과 전략이 모두 필요하죠. 엠마와 저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진행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윷을 던졌습니다. 윷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탁,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 결과는 도였습니다. 옆에서 엠마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좋아, 시작이야. 이제 내가 해볼게. 엠마는 윷을 던지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고 결과는 개였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의 결과를 비교하며 경쟁심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열정적으로 말판을 주시하며 서로를 응원하거나 놀리는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어느새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방문객들도 함께 웃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윷놀이가 끝난 후 저는 부스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기차기 체험 코너로 향했습니다. 제기를 손에 들자 그 무게와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깃털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은 예뻤지만 제대로 차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죠. 이걸 어떻게 발로 차야 하는 거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기를 발등 위에 올리고 살짝 차보았습니다. 제기는 공중으로 한번 떴다가 바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엠마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아, 그게 뭐야? 다시 해봐. 제대로 보여줘야지.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기가 공중에서 몇 번 더 높게 튀었지만 결국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반복할수록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제기를 연속으로 5번이나 찼을 때 주변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피아, 드디어 해냈네. 그 순간 저는 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제기차기는 단순히 발재간을 시험하는 놀이가 아니라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제기를 차는 동안 저는 온전히 순간에 집중하며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놀이의 단순함 속에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부스의 마지막 코너는 한복 입어보기 체험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한복을 준비해 주었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 화려한 옷을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굽고 구운 비단 소재가 몸을 감싸자 평소 입던 옷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한복의 색상은 밝은 하늘색과 연분홍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저는 한참 동안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선과 색감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느낌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옆에 서 있던 엠마도 한복을 입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소피야, 우리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걸 입으니 진짜 한국에 온 기분이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진짜 한국의 거리를 걸어본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머나먼 이상향이 아니라 언젠가 꼭 직접 경험하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부스를 나서며 저는 가슴 한편에서 새롭게 피어오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체험을 넘어 제 삶에 새로운 방향과 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박람회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한국 문화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찾아보고 캘리그라피에 관한 더 깊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며 한국에 대한 꿈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꼭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그동안 제가 꿈꿨던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피아, 한국이라니? 그건 너무 멀고 우리가 감당하기엔 돈도 많이 들겠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피아.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이해하지만 대학 입시 준비도 해야 하고 지금은 그런 큰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야. 더 현실적인 목표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순간 그 꿈이 거부당한 것 같았어요. 저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복 사진과 캘리그라피 연습장은 저를 조롱하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왜 나의 꿈을 이렇게 쉽게 부정하는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한다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런던의 흐릿한 불빛이 비쳤고 길거리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걸까? 대학이 중요한 건 알지만 왜 꿈을 추구하는 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걸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캘리그라피 붓을 집어들고 종이 위에 한글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조차 평소보다 삐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복잡하니 손끝에도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껏 뜨겁게 품어왔던 꿈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방에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야, 엄마도 네가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정적인 미래를 가졌으면 해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꼭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제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겠어, 소피야.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아빠를 설득할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그들이 결국 제 꿈을 이해하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가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이틀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구글 검색창에 한국 유학 비용,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해외 교환학생 기회 등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현실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할 논리를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기 유학은 당장 어려운 상황이니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했죠. 저는 무료로 제공되는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찾았고 몇 가지 강좌를 비교하며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이 꿈에 진지하다는 걸 더 믿어주지 않을까? 결정하자마자 강의 첫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 내용은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문법이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익히기 위해 반복 연습을 했고 한글 문장을 노트에 여러 번 적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한 문장을 말했을 때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부모님께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비, 학비, 항공료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예산 계획을 참고하고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대학과 장학금 제도를 검색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예산표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부모님도 덜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예산표를 작성하면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 자금을 스스로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거였죠. 일주일간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부모님께 다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식탁에 노트북과 노트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번에 이야기했던 한국에 가는 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어요. 아빠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대화에 응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산표와 한국어 학습 계획을 하나씩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온라인 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학 비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에요. 이 예산표를 보시면 제가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모을 계획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엄마는 예산표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쳐도 소피아, 한국에 가서 넌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단순한 흥미로 그 먼 나라까지 가는 게 정말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우는 경험은 제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믿어요. 글로벌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 경험은 분명히 저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과 고민이 엿보였지만 조금은 달라진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소피아. 내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니 내 꿈을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정말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알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저를 믿어보겠다는 작은 기회를 준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내 꿈을 이루겠어.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한국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전은 지금부터. 몇 달이 지나자 저의 일상은 한국어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주말마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며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그 과정에서 책임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쉬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제 목표를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문장을 말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로 문장을 주고받으며 연습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발음이 틀려서 모두 함께 웃기도 했지만 그 순간조차 즐거운 배움의 과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는 공지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국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고 부모님께도 이 기회를 알렸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노력과 준비 과정을 기억하며 결국 승낙해 주셨습니다. 소피야, 너 스스로 이 모든 걸 해냈으니 이제는 내 선택을 믿어보마.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내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친절했으며 짐을 찾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공항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영어 안내 표지판이 있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동 판매기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언어 지원에 놀랐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내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욱 생동감 넘쳤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상점과 카페,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떡볶이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조화는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승강장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안전 안내 방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 서비스는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시내에 도착하자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고궁에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강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과 도시의 야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더욱 기대되었고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지영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전통 한식당에 초대받은 것이었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나무 향과 함께 따뜻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산수화와 고풍스러운 도자기 장식이 놓여 있었고
조용히 흐르는 국악선율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지영의 부모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소피아. 우리 음식을 맛보게 돼서 기뻐요. 그들의 환대에 감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각종 반찬과 함께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같은 한국의 대표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움과 정성스러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지영의 아버지께서 술 한 병을 가져오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소주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잔을 꺼내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소피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식사하면서 술 한 잔 곁들이는 게 좋은 자리에서 흔한 일이랍니다. 저는 그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작은 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스쳤습니다. 서양에서는 자신이 마실 술을 스스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소주병을 들어 제 잔을 채웠습니다. 그때 지영이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한국에서는 자기 잔에 술을 직접 따르는 건 예의에 어긋날 수 있어. 술은 보통 다른 사람이 따라주는 게 관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얼음물로 샤워를 한 듯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당황스러운 감정이 밀려오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병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잔을 다시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실수했네요. 지영의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소피아.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경험이 소중한 거죠.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미리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내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존중한다면 이런 실수를 줄여야 했는데. 그 후로 저는 술자리의 분위기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잔이 비어 있으면 소주병을 잡아 두 손으로 공손히 따라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영의 가족은 환한 미소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식사와 술자리가 끝날 즈음 저는 한국의 술 문화가 단순한 음주 행위를 넘어 사람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술잔을 주고받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담겨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 문화는 정말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구나. 앞으로는 이런 예의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피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니까.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하루의 배움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차이는 낯설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게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음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를 끊임없이 새로운 배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영의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의 실수는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고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한국어 발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이 경험한 한국 문화를 주제로 5분간 발표를 해야 했죠. 저는 주저없이 지영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배운 한국의 술 문화와 예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발표를 완벽히 하기 위해 저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지영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은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주목하는 가운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술 문화가 가진 의미와 그날의 실수를 통해 배운 점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청중은 제가 겪었던 상황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했습니다. 잘했어, 소피아. 너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이제 저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녹여내야겠어. 그리고 언젠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적었죠. 도전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한국에서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이처럼 한국에서의 도전과 배움은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와 함께 한국의 매력을 더 알아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